첼시는 셰필드와의 리그 경기도 승리하고 주중에 카라바오컵에서 뉴캐슬을 잡으며 4강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울버햄튼 원정을 떠났습니다. 일단 첼시는 카이세도 자리에 우고 축구가 대신했고 무드릭을 벤치에 놓고 잭슨을 약간 프리롤레지 투톱으로 기용했습니다. 울버햄튼은 기존에 나오던 대로 플레이했고 오히려 쿠냐가 왼쪽으로 가고 황희찬을 원톱에 배치했습니다. 첼시는 파머가 오른쪽에 배치되긴 했지만 가운데로 개입해주면서 빌드업을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중앙 공간에 많은 숫자를 배치하며 계속 측면 쪽으로 빌드업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첼시가 아예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잭슨이 그래도 두세 명을 끌고 내려와주며 귀스토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귀스토는 이 공을 스털링에게 내주고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순간적으로 울버햄튼의 뒷공간이 노출되었고 귀스토가 그 공간을 공략합니다. 스털링은 뛰어들어가는 귀스토에게 공을 알맞게 내줍니다. 여기서 귀스토가 밀어준 공을 제대로 임팩트하지 못하는 브로야입니다. 스트라이커라면 최소 유효 슈팅까지는 가야 하는 장면인데 아쉽습니다. 오늘 첼시 플레이를 보면서 자기들이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울버햄튼이 전방 압박을 아스날이나 뉴캐슬처럼 타이트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방에서 공을 돌리는 빌드업 속도가 느려지면서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끌어내려고 의도한 거라면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우고 축구가 피벗 역할을 알아 센터백 근처까지 내려가는 움직임도 너무 둔했습니다. 그래서 공은 쉽게 후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롱킥을 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울버햄튼도 공격이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첼시가 울버햄튼의 공격 미스를 역습으로 이어갈 때가 꽤 있었습니다. 첼시 역습 찬스에서 스털링이 반대쪽 잭슨을 보고 공간 쪽에 잘 떨궈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첼시도 기회가 꽤나 있었습니다. 근데 잭슨이 이 공을 발바닥으로 잡아놓으려다가 흐릅니다.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공격수에겐 이해가 가지 않는 터치입니다. 잭슨은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슈팅을 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한 기회가 몇이나 될까요? 지금도 터치를 하기보단 바로 슈팅을 시도해보는 게 좋았을 겁니다. 첼시는 전반 31분 거의 하늘에서 내려온 기회를 잡습니다. 조세사가 준 공을 주안 고메즈가 컨트롤 미스합니다. 이때 스털링이 이 공을 탈취하고 절호의 기회를 만듭니다. 지금 이 상황 그리고 프리미어리거 3명 여기서 득점을 실패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스털링이 여기서 동료에게 내주면 거의 완벽한 득점 찬스인데 바로 슈팅을 날리고 공이 막힙니다. 사실 100번 양보해서 공격수니까 절호의 찬스니까 슈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넣으면 이건 욕먹을 까고 해야 합니다. 수비 쪽에선 느린 빌드업으로 롱킥이 자주 나오고 공격 쪽에선 절호의 찬스들을 공격수들이 계속 놓칩니다. 울버햄튼은 첼시보단 찬스가 적었지만 그래도 위협적인 찬스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첼시 공격 상황이라 첼시가 수비 라인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스털링이 공을 뺏기면서 공수 전환이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황희찬이 몸을 돌려 라인을 파고 킬먼이 뒷공간 쪽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황희찬이 몸을 더 빨리 돌리기도 했고 스피드에선 티아고 실바보다 훨씬 좋습니다. 황희찬이 이 공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골대를 넘겨버립니다. 이런 공은 바운드가 아주 살짝 튀어 올랐을 때 발로 공을 누르는 식으로 임팩트가 되었어야 하는데 올라오는 공을 누르는 게 아니라 스윙하는 것처럼 갖다 대서 공이 하늘로 뜨게 되었습니다. 첼시와 울버햄튼이 각각 절호의 찬스를 놓치며 전반이 끝납니다. 첼시는 후반 시작하자마자 위기를 맞습니다. 티아고 실바가 지난 뉴캐슬전의 큰 실수와 비슷하게 공을 제대로 잡아놓지 못하고 황희찬에게 압박당해 뺏깁니다. 이 공은 다행히 굴절되어 골대를 맞고 나가지만 다른 경기보다 유독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첼시입니다. 오늘 경기는 양팀이 서로 전술적으로 세밀한 느낌으로 플레이를 한다기보단 첼시가 공격 실패하면 울브즈가 역습하고 울브즈가 공격 실패하면 첼시가 역습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가드 없이 한 번씩 주먹을 주고받는데 맷집 약한 사람이 지는 그런 느낌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맷집이 더 약했던 건 다름 아닌 첼시였습니다. 방금 전 역습에서 얻은 코너킥을 르미나가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1대0으로 울브즈가 앞서갑니다. 두고 아까 스털링의 빅찬 스미스가 떠오르는 첼시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전술 얘기를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의 시작이 전술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의 미스니까요. 그렇다고 전방 압박이 타이트했던 상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디사시가 정말 평범한 상황에서 공을 뒤로 흘리며 역습 찬스를 허용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슛까진 안 나오지만 이번 시즌 첼시의 역대급 리그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첼시는 후반 중반에
후반에 은쿤쿠와 무드릭을 투입하면서 4-1-4-1 형태로 플레이했습니다. 갤러거가 원볼란테 역할을 맡았습니다. 첼시는 이때부터 그래도 박스 앞에서 공을 소유하는 플레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합니다. 파머와 은쿤쿠가 교대로 박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아기자기한 공격 장면들이 가끔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첼시는 또 한 번 흐름을 바꿀 기회를 얻습니다. 은쿤쿠부터 시작된 공이 파머를 거쳐 스털링에게 도달합니다. 이때 스털링의 퍼스트 터치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 터치가 안 좋은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퍼스트 터치의 방향이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각도를 자기가 좁힙니다. 두 번째는 터치의 강도인데 너무 짧게 쳐놔서 몸과 공이 가까웠고 제대로 된 스윙이 나오기 힘든 자세가 됩니다. 슈팅을 할 때 장면을 보시면 디딤발과 공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힘도 제대로 실리지도 않고 이렇게 슈팅할 경우 공의 각도가 너무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 슈팅은 상대 수비 도슨을 맞고 코너킥이 됩니다. 첼시를 구했던 적이 많은 스털링인데 오늘은 아쉽습니다. 울버햄튼은 5-2-3의 형태로 세 줄 수비를 구성하며 수비합니다. 맨시티도 잡았던 울부즈의 내려앉은 수비는 꽤나 단단했습니다. 첼시가 좌우로 공을 돌려보지만 울부즈의 세 줄 수비에 고전합니다. 경기는 첼시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지만 밀집 수비를 깨지 못하며 후반 추가 시간이 됩니다. 첼시가 역습 나가다 끊긴 공을 울버햄튼이 다시 역습합니다. 부에노가 이 사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주안 고메즈가 이 타이밍에 맞춰 공을 넣어줍니다. 이 공을 부에노가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바디아실의 뒷발에 맞고 도어티 쪽으로 흐릅니다. 이 공을 반대편 땅볼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2-0을 만드는 도어티입니다. 울부즈 선수들의 움직임을 통제 못하는 것도 그렇고 크로스를 대처하는 선수들도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은쿤쿠가 헤더로 한 골 따라잡지만 경기는 2-1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는 첼시의 선발 라인업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수비진에선 압박이 타이트하지 않은 상황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비진을 보좌할 3선 선수들의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공격진은 정말 수많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들을 수 있는 경기일지 몰라도 그 찬스들을 다 넣었으면 결과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울부즈가 잘했다기보단 첼시가 자멸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첼시 선수들의 실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것들은 라비아는 벤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은쿤쿠는 리그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카이세도와 엔조는 물리적인 부상이 아니라 질병 이슈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중원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첼시와 포체티노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